마음이 고요하면 몸이 편안하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짧은 문장이지만 인생의 후반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 어떤 말보다 큰 울림을 주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어떻습니까?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작은 통증에도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몸보다 더 자주 아픈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마음입니다. 걱정과 불안은 끝이 없습니다. 자식이 잘 지내고 있는지, 배우자의 건강은 괜찮은지, 내 몸은 앞으로 얼마나 버텨줄지, 그리고 통장 잔고는 줄어들기만 하는데 앞날은 어떻게 될지, 이런 걱정이 밤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눈을 감아도 마음은 고요하지 않고 결국 몸까지 지쳐버립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많은 걱정이 실제로 상황을 바꿔놓은 적이 있었습니까? 대부분은 그대로였고 오히려 내 마음만 불안해지고 몸은 더 힘들어졌을 뿐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 단순하지만 중요한 진리를 자신의 삶으로 증명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40대 후반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던 시기에 모든 것을 잃고 유배를 떠났습니다. 그 길은 무려 18년, 끝이 보이지 않는 고독의 시간이었습니다. 강진 다산초당의 유배 생활은 고단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면 방 안도 젖었고 겨울이면 차가운 바람이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여름에는 습기와 벌레가 괴롭혔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은 곁에 없었고 억울한 누명은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닥치는가? 그의 마음은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했습니다. 불면증에 시달리고 몸은 점점 기력을 잃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생은 홀로 산길을 걸으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자신을 진정 가둔 것은 유배의 현실이 아니라 원망과 분노로 들끓는 자기 마음이라는 사실을, 외부 현실은 어쩔 수 없지만 내 마음은 내가 다스릴 수 있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선생은 마음을 고요히 하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찬물로 몸을 씻고 햇볕을 쬐며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붓을 들어 글을 썼습니다. 글은 그의 감정을 정리하는 통로였고 몸을 지켜내는 약이 되었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지자 몸도 회복되었습니다. 잠을 편히 잘 수 있었고 밥맛도 되살아났습니다. 놀랍게도 선생은 유배지에서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음신서를 비롯해 수백 권의 책을 남겼습니다. 그 책들은 단순한 학문적 업적이 아니라 마음을 고요히 하여 몸을 지켜낸 증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년은 어떻습니까? 걱정은 오히려 더 많아졌습니다. 자식은 바쁘다는 이유로 자주 연락하지 않고 몸은 예전 같지 않아 작은 병에도 불안이 커집니다. 경제적인 여유는 줄고 은퇴 후의 공허함은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자식이 내 뜻대로 안 해서 속상하다. 돈이 부족해서 불안하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서 괴롭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몸이 편안하다. 바로 이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외부의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라고. 고요한 마음을 선택할 때 우리의 몸도 따라 편안해집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말로만 하는 이야기가 아닐까 의구심이 드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변화를 경험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남은 한 할머니. 외로움과 불안으로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고 혈압은 늘 높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짐했습니다. 걱정한다고 달라질 게 없구나. 마음을 고요히 하자. 할머니는 매일 아침과 저녁 10분씩 눈을 감고 호흡에만 집중했습니다. 한 달 후 혈압은 안정되었고 밤에도 편히 잘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이 편안해지니 다시 살아갈 용기가 생겼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은퇴 후 특별한 취미 없이 하루 종일 TV만 보며 지내던 한 할아버지. 마음은 점점 불안해지고 짜증은 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매일 10분씩 동네 공원을 걸었습니다. 걷는 동안 바람, 나무 새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얼굴에는 다시 미소가 돌아왔고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도 늘었습니다. 노년은 더 이상 쓸쓸한 시간이 아니라 고요와 평화를 배우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하면 정약용 선생님처럼 마음을 고요하게 할 수 있을까요? 거창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에서 아주 작게 시작할 수 있는 5가지 습관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호흡법입니다. 불안하고 마음이 시끄러울 때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얕게 쉽니다. 이럴 때 잠시 멈추고 눈을 감아 보세요. 코로 4초간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7초간 멈췄다가 입으로 8초 동안 길게 내쉬는 겁니다. 2, 4, 7, 8 호흡법은 우리 몸의 진정 스위치를 켜줘서 마음을 바로 편안하게 해줍니다. 하루에 3번, 일주일만 꾸준히 해보세요.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둘째, 산책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처럼 걸으면서 마음을 다스려 보세요. 발바닥이 땅에 닿는 느낌, 불어오는 바람, 새소리 등 주변의 작은 소리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 잡념이 끼어들 틈이 사라지죠. 하루 20분이라도 음악 대신 자연의 소리를 들으며 걸어보세요. 2주 정도 지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셋째, 일기 쓰기입니다. 마음속의 걱정과 불안을 글로 적어보는 겁니다. 오늘 좀 우울했네. 그래도 하늘이 참 예뻤다처럼 솔직하게 적어보세요. 마음속에 시끄러운 소용돌이가 종이 위로 옮겨지는 순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매일 5분씩 한 달만 해보세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겁니다. 넷째, 감사하기입니다. 없는 것에 집착하면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면 마음이 편안해지죠. 오늘도 밥을 먹었다. 아침에 따뜻한 물로 샤워했다처럼 아주 작은 일부터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자기 전에 오늘 감사했던 일 3가지를 떠올려 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이 습관을 3주 정도 지속하면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질 거예요. 다섯째, 내려놓기입니다. 집안에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하듯 마음속에 불필요한 생각이나 욕심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세요.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세상의 기준에 맞춰 살아가려 했던 습관들을 내려놓고 나의 마음이 정말 원하는 것에 집중하는 겁니다. 천천히 서두르지 말고 한 달에 하나씩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평생 가꿔야 할 정원과 같습니다. 걱정이라는 잡초를 그대로 두면 그 뿌리가 깊게 내려 좋은 삶의 꽃을 피우기 어렵게 됩니다. 하지만 고요함이라는 물을 주고 감사라는 햇볕을 쬐어주면 그 정원에는 평안과 행복이 꽃이 활짝 필 거예요. 이제는 바깥의 풍랑에 휩쓸리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배의 키를 스스로 잡고 평온한 항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후반부에 비로소 내려놓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을 내려놓고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 때 몸과 마음은 비로소 자유를 얻게 됩니다. 정약용 선생님이 고통 속에서도 마음을 다스려 위대한 업적을 남기셨듯 우리도 남은 삶을 고요하게 그러나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몸이 편안하다. 이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우리 삶을 더 아름답게 완성하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걱정보다 고요를 선택하시고요. 분노보다 평안을 선택하세요. 그 순간 몸은 편안해지고 삶은 더 가벼워질 겁니다. 이 좋은 순환이 여러분이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노년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평화롭고 아름다운 삶을 완성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그 순간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용기와 희망이 찾아올 거예요. 오늘 하루 마음의 고요를 스스로에게 선물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편안한 삶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의 지혜와 위로가 되는 이야기들을 더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와 계속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관심과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늘 고요와 평안 그리고 용기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